안녕하세요. 모두닥 PO 권서아입니다. 오늘은 인공수정체, 렌즈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처음 할 때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은 쉽지만 다시 한번 펼쳐진 인공수정체를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내 눈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고 삽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를 철저히 비교해보고 과연 나에게 맞는 렌즈는 무엇인지 선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수정체는 마치 카메라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정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눈에 들어오는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제대로 맺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은 다양한 방향과 다양한 각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빛들을 각각 알맞게 굴절시켜주는 정교한 조절이 필요한데요. 원래 사람의 수정체는 이러한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하지만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정된 모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정체만큼 완벽하게 따라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고정된 렌즈로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선명한 시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렌즈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렌즈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렌즈 표면이 휘어진 정도에 따라서 구면 렌즈와 비구면 렌즈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구면이라고 하면 동그란 면, 즉 렌즈의 표면을 의미합니다. 이 구면 렌즈라고 하면 렌즈의 표면이 휘어진 정도가 모두 일정하게 동그란 렌즈이고, 비구면 렌즈라고 하면 중심부와 이 가장자리에 휘어진 정도가 다른 렌즈를 의미합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구면 렌즈는 가장자리를 통해 들어온 빛이 조금 더 망막 앞쪽에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자리와 중심부의 빛의 오차를 보정해준 것이 바로 비구면 렌즈입니다. 가장자리를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면 좀 더 멀리 있는 망막까지 빛을 잘 맺힐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면 렌즈보다는 비구면 렌즈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빛 번짐도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렌즈의 교정 초점이 맺히는 개수에 따라서 단초점, 다초점, 연속초점 렌즈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교정 초점이 1개면 단초점, 2개면 이중초점, 3개면 삼중초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연속적인 초점이 맺히면 연속초점 렌즈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볼 수 있는 물체를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이 창밖에 보이는 풍경은 원거리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 정도의 거리는 중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독서를 할 때 있는 작은 글씨들을 볼 때는 근거리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리의 물체를 초점을 맞출 수 있느냐, 그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바로 이 단초점과 다초점, 연속초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단초점은 이제 근거리와 원거리 중에 하나의 초점을 선택해서 교정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원거리를 선택하고 근거리 같은 경우에 돋보기를 사용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따라서 수술 후에도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선택한 초점만큼은 어떤 다른 렌즈보다는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여로 인정해주는 렌즈는 모두 단초점 렌즈만 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초점 렌즈부터는 다초점 렌즈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중초점 렌즈는 근거리와 원거리 두 가지 교정 초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안경에 의존하지 않고도 멀고 가까운 거리를 모두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간거리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초점으로 나뉘어진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단초점보다는 빛 번짐이 심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3중 혹은 4중 초점 렌즈의 경우에는 이 근거리와 원거리뿐만 아니라 중간거리까지 커버한 렌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또 4중은 이 중간거리를 중간거리 1, 중간거리 2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초점이 4개가 맞추어지게 됩니다.
사실 중간거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실에서 TV 볼 때 정도의 중간거리와 그리고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중간거리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이 사중 초점은 뭐 TV 볼 때 거리와 컴퓨터 볼 때 거리를 둘 다 잡는 렌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초점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요. 볼 수 있는 거리는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빛이 분산돼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거리마다의 선명도는 조금씩 떨어질 수 있고 또 그만큼 빛 번짐이 심해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용도 더 비싸질 수 있다 보니까 모든 거리를 커버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속 초점 렌즈는 모든 거리를 다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간 거리부터 원거리, 좀 멀리 있는 거리까지는 어느 정도 끊김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2중이나 3중, 4중 렌즈는 빛을 좀 딱딱 구분해서 분산을 시켜준다면 이 연속 초점 렌즈는 좀 상대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진 초점을 제공하다 보니까 다른 렌즈에 비해서는 빛 번짐은 조금 적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그 근거리는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3중, 4중 렌즈에 비해서는 이 가까운 거리는 좀 상대적으로 안 보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 돋보기 착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초점이 많아질수록 볼 수 있는 거리는 다양해지지만 그만큼 빛이 분산돼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초점만 가졌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갖는 선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빛 번짐도 더 조금씩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분된 렌즈들은 난시 교정의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일반 렌즈와 투링 렌즈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할까요? 저희 어머니는 어떤 렌즈를 선택하도록 제가 좀 조언을 드려야 할까요? 각 렌즈마다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내가 죽어도 피하고 싶은 단점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총 한 3가지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나는 안경 쓰는 걸 죽어도 피하고 싶은 사람인지 안경을 정말 쓰기 싫은 사람은 다초점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단초점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하나의 초점 외에 다른 거리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안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안이 있는 경우였다면 돋보기 착용이 이제 좀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돋보기 착용이 난 너무 싫다,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난 안경을 반드시 벗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초점보다는 다초점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고 싶어도 반드시 모두가 착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시력 기능이 조금 떨어진 분들이나 아니면 눈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초점 렌즈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초점은 눈에 많은 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시력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또 다초점 렌즈의 단점 중에 하나인 빛 번짐이 눈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심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다른 질환이 있거나 시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안경을 정말 피하고 싶은 분이라면 다초점 렌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빛 번짐을 정말 피하고 싶은지입니다. 안경을 안 쓰고 싶은 사람이었어도 나는 빛 번짐이 더 싫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빛 번짐으로 인해서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빛 번짐을 최소화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안경을 안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제 단초점 혹은 연속초점 렌즈, 그 빛 번짐이 좀 적었던 렌즈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나는 완벽하게 선명하지 않은 시력을 좀 피하고 싶은지인데요. 이게 이제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하나의 초점만 놓고 봤을 때는 단초점 렌즈보다는 이 선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점 만점의 선명도라고 했을 때 다초점 렌즈는 한 8, 90점 정도의 선명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이제 미세한 작업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예술적으로 이 색감이나 좀 어떤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또렷한 선명도를 가진 시력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초점보다는 하나의 초점에 단초점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나머지 선택하지 않은 그 거리의 물체는 좀 안경을 써서 보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의 피하고 싶은 기준을 거르고 나면 이제부터는 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까지 당연히 고려를 해서 그중에 좀 세부적인 선택을 이어나가시면 되는데요. 아까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중간거리와 뭐 멀리 있는 거리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2중, 3중, 4중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평소에 나는 컴퓨터 작업을 정말 하루 종일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좀 그 컴퓨터 정도의 중간거리를 잘 볼 수 있는 렌즈를 선택해야 되고, 아니면 나는 독서나 뭐 스마트폰을 정말 자주 하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 근거리에 최적화된 렌즈를 골라야겠죠. 그 외에도 뭐 내가 테니스를 치거나 아니면 골프를 친다거나 좀 멀리 있는 공들을 자주 보는 취미를 갖고 있다면 반대로 이제 멀리 있는 거리에 맞춰진 렌즈를 고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렌즈 종류별 장단점과 나에게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내 눈 상태에 따라 렌즈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의 진단은 필수입니다. 다만 내 선호도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원하는 렌즈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 의사 선생님과 조율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단초점과 다초점 렌즈들의 실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